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벌써 내일이면 2월의 마지막이자 2월의 마지막 주말이 찾아오죠.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하루도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금요일의 마무리는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소폭 반등을 보이고 있지만 요 며칠 암호화폐 시장에 하락이 있었죠. 그의 영향일까요? 비트맥스에서는 엄청난 양의 롱 포지션 청산이 있었습니다. 네, 한 리서치에 따르게 되면 비트맥스에서 하루 새 550만 달러 이더리움의 롱 강제 청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은 지금 암호화폐 전문 데이터 분석 업체 스큐의 데이터를 인용 26일부터 27일 자정까지 하루가 안 되는 시간 동안 비트맥스에서 550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 롱 포지션이 강제 청산이 되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첫 번째 대규모 강제 청산인 이제 UTC 기준 26일 16시경 발생을 했다며 당시 300만 달러 이더리움의 롱 포지션이 강제 청산이 되었다고 하는데 약 7시간 후 250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의 롱 포지션이 추가로 강제 청산이 되었습니다. 네, 비트맥스에서 롱 포지션의 강제 청산이 이루어진 거죠. 이 비트맥스뿐만 아니라 후오비나 OKEX 등의 거래소에서도 대규모 청산이 이루어졌었죠. 참 안타까운 상황의 연속인데요.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한 트레이더가 비트코인이 하락 반전 패턴이 출현했다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유명 트레이더죠. 이제 그 피터 브란트가 트위터를 통해서 금 가격이 상승하고 글로벌 증시가 약세장을 보이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반등 여력이 부족하다는 건 반론의 여지가 없는 팩트이다라며 비트코인 추세 분석 그래픽을 이제 첨부를 했습니다. 해당 그래프에서는 비트코인의 전형적인 헤드앤숄더 패턴, 일반적으로 주가 하락 반전을 예측하는 이 헤드앤숄더 패턴을 형성하면서 이제 8,000달러 지지선 아래로 하락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를 보지 않기 때문에 헤드앤숄더가 정확히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네, 지금 주가가 3개의 고점, 3개의 봉우리를 형성한 뒤에 목선을 향해 이탈하면 헤드앤숄더 차트가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상승에서 하락으로 추세 전환을 의미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왼쪽 어깨에서 이제 오른쪽 어깨로 가면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네, 목선에서 하향 이탈 후에 되돌림 반등이 발생하여 목선에서는 저항을 받고 하락하면 헤드앤숄더형 차트라고 하는데요. 네, 이 말인즉슨 이제 피터 브란트의 경우 비트코인이 8,000달러 선 밑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네, 비트코인이 다시금 기나긴 하락장으로의 시작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이제 한 유명 투자자의 경우 비트코인 가격은 특정 사건이 결정하지 않는다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유명 투자자는 비트코인 가격 특정 사건이 결정하지 않아 언급을 했는데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최근 차맛 팔리아 피티아 소셜 캐피탈 창업자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의 가격과 거래량은 반드시 어떤 사건에 의해 변동하진 않는다. 최근에 국제적인 글로벌 증시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바보 같은 투자 전략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합리적인 투자 전략은 내 순 자산의 1%를 지금 세상과 전혀 관련 없는 외딴 곳에 박아두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내가 그것의 존재조차 인지 못할 때 그 토큰은 개당 수십만 달러 혹은 수백만 달러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가격이 특정 사건이 이제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말인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현재 이제 비트코인의 경우 금 같은 신흥 디지털 골드로서의 입지를 다져가는 중이죠. 하지만 입지를 말 그대로 다져가는 중이기 때문에 해지 수단으로서의 완벽한 역할, 즉 100%의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지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죠. 특히 이제 미중 무역의 여파로 세계 증시가 휘청일 때 금과 동일하고 비트코인이 바로 상승을 하면서 세계의 투자자들을 놀라게 한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이란의 솔레이마니 사살 사건 때도 비트코인이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이너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네, 비트코인이 10년 뒤 정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일부 비관론자들의 말처럼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수도 있고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규모로 시장이 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본인의 소신에 맞게 투자를 하며 본인의 그릇에 맞는 수익을 가져가는 게 이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10년 뒤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현재 비트코인의 경우는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로 꼽히는 요인이 바로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죠. 주식시장의 경우 1거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의 변동폭 제한이 있지만 비트코인의 경우는 그러한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연 단위로 봤을 때도 변동폭이 큰 편에 속하는 자산군일 텐데요. 네, 이에 대해서 많은 전통적인 금융 투자자들이 비난하고 비트코인을 욕할 때 빠지지 않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말한 자가 있습니다. 바로 앤서니 팜플리아노인데 과연 무슨 얘기를 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건 크릭의 창업자는 미 변동성 지수가 급상승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지적할 상황이 아니다.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자산 운용사 모건 크릭 디지털 에셋의 공동 창업자 앤서니 팜플리아노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지난 2년간 전통 투자 업계의 많은 이들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지적했다. 최근 미 증시 변동성 지수인 VIX를 한번 보시길 이러면서 해당 지수 그래프를 첨부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앤서니 팜플리아노의 경우 미국의 변동성 지수가 급상승한다. 남 걱정할 때가 아니다. 얘기를 한 것이죠. 네, 실제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뉴욕 증시는 역대 사상 최대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는 엄도도 못할 정도로 패닉 상태라고 하는데 투자자들의 경우는 다우존스 지수보다 중시하는 S&P 500 지수가 지난 19일 3,386포인트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6일 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이 기간 하락률이 12%에 달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낙폭이 10%가 넘게 되면 이제 조정 장세에 들어섰다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네, 현재 이에 대해서 S&P 500 지수가 6거래일 만에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인 2008년 11월에 이어서 연 이틀 폭락한 이후로는 가장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네, 공포지수로 불리우는 VIX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 2015년 8월 이후 최고치인 39를 기록을 했는데 네, 로이터홀드 그룹의 최고 투자 전략가 짐 폴슨의 경우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은 패닉 상태다. 저가에 매수할 시점을 모색하는 일시적 하락장이 아니라 매수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뿐 아니라 지금 암호화폐 투자자들도 익숙하실 골드만삭스 또한 미국의 기업들은 올해 실적 성장을 하지 못할 것이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현재 미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증시가 들썩이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해지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줘서 사람들의 인식에서 더 이상 도박이나 투기라는 인식을 벗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얼마 전 미군이 이란의 군부 실세인 카셈 솔레이마니 소장 제거 작전을 단행한 뒤에 양국 관계의 긴장이 높아졌었죠. 네, 이란은 이라크 죽은 미군을 상대로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었는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한 뒤 고조된 갈등 상황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현재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은 이란에 대해 엄청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이제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도 의료 분야에서 제재를 하고 있어 이란이 호소를 하고 있는 입장이죠. 네, 이 정도만 보아도 대충 아실 겁니다. 현재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그 범위와 강도가 매우 높고 광범위에서 국제사회에서 강하게 고립시키는 중인데 이에 대해서 이러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 사용을 제한했다고 합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란이 이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 사용을 제한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란의 이슬람 혁명수비대 사이드 무함마드 사령관이 이란에 가해진 엄중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의 사용을 주장했다. 현지 미디어가 발표했습니다. 네, 이란은 오랫동안 국제정부기관, 특히 미국이 가한 여러 가지 제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러한 제한이 이 지역에 끼친 재앙적 영향은 작년에 이란인들이 미 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암호화폐 사용이 증가하면서 불경기에 깊이 빠져든 이 쇠퇴하는 경제에 어느 정도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이란은 약해진 경제 상황을 강화시킬 의도로 청건의 암호화폐 채굴 라이선스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그러면서 이란의 사이드 무함마드 사령관은 최근 연설에서 이란은 지역에 국제적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암호화폐 사용을 증가시켜야 한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네, 사령관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증가하는 제재를 피하고 이란을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품 교환과 같은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한 종류의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다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러한 제안을 우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서비스와 상품 교환을 둘러싼 해결책을 개발하고 협력 국가들과 광범위한 암호화폐 사용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네, 현재 이란의 경우 암호화폐 채굴을 공식 산업으로 승인을 했지만 거래는 비준에 두었죠. 현재 이란의 암호화폐 채굴 라이센스는 1000여 개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채굴업이 이란 경제에 가져다줄 예상 경제 이익이 현재 85억 달러, 하나로 약 9조 5천억, 9조 9천억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이익이죠. 네, 과연 이란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어떻게 미국의 제재를 피해갈지 또 이에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어떠한 방식으로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 SEC가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신뢰 같은 희망 중 하나를 뺏었죠. 네, 바로 비트코인 ETF입니다. 네, 월셔 피닉스의 ETF가 거절당하며 시장에 강력한 덤빙이 찾아왔었는데 이에 한 SEC 위원은 SEC가 현재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의사가 없다 언급을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EC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 SEC는 현재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의사가 없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지금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으로 크립토맘의 애칭으로 알려진 헤스터 피어스가 비트코인 ETF 신청을 비승인으로 한 기관의 판단에 이의를 논했습니다. 아마 향후도 SEC는 ETF를 승인할 생각은 없을 것이다 지적을 한 것이죠. 네, 크립토맘은 SEC 안에서도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이라는 혁신에 대한 유연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인물입니다. 네, 이는 이제 27일 월셔 피닉스사의 바스켓형 암호화폐 비트코인 ETF를 거절한 것에 대해서 나왔는데 거절로 판단한 이유는 지금까지 모든 비트코인 ETF에 대해 지적한 점과 마찬가지로 시세 조종 위험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법적 수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 비트바이즈나 이제 바네크를 신청한 ETF에 대해서도 같은 설명을 하며 이제 이렇게 거부를 했죠. 네, 참 안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비트코인 ETF였는데 또 불발이 됐으니 이제 또 다음 기회를 노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헤스터 피어스 의원은 이번 판단은 SEC가 비트코인 관련 상품과 관련해 지금까지 내려온 1년의 비승인에 이은 것이다. 이 스탠스는 비트코인 시장에 접근을 제공하는 어떠한 상품도 현재의 SEC는 승인할 생각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 말을 생각해보면 그냥 SEC가 비트코인 ETF 아직 안 된다 이러한 기조를 내뿜고 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데요. 네, 그동안 SEC는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든 비트코인 ETF를 이제 비승인했죠. 이 점에 대해 충족시키는 요소로서의 기준이 높아 기업들이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어떠한 이유에서 안 된다라고 말해주면 좋겠지만 두루뭉실하게 이유만 대고 있어 기업들의 고충이 지금 이만저만 아닐 겁니다. 네, ETF 뭐 쉽게 볼 만한 턱은 아닐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지만 이 정도로 승인이 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요. 네, 그래도 포기하기 전까지는 실패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죠. 될 때까지 시도해서 ETF 승인되는 날 높게 올라가는 상승장을 우리같이 보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리플의 파트너죠. SBI 리밋에 관한 소식인데 일본 주요 은행과의 제휴를 발표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의 파트너 SBI 리밋이 일본 주요 은행과의 제휴를 발표했습니다. 네, 후쿠시마 은행은 SBI 리밋의 국제 송금 업무를 담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리플렛이 운영하는 송금 서비스 SBI 리밋은 후쿠시마 은행과의 협력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요. 네, 앞으로는 이 지역의 일본 은행이 회사의 국제 송금 서비스를 모두 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SBI 리밋은 리플에 분산된 원장 기술을 포함한 새로운 기술 채택에 열심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송금액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리플의 파트너십은 이미 일본에 거주하는 SBI 리밋 타이 국적자들이 두 나라 사이에 거의 즉각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요. 네, SBI 리밋의 안도 노부오 대표는 송금 흐름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리플이 비즈니스의 새로운 수익 잠재력과 고객들의 전반적인 경험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SBI 리밋의 모 회사인 SBI 홀딩스도 1월 31일 XRP에서 이제 주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을 했다라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SBI 리밋에 관한 소식을 보았습니다. 현재 SBI의 경우는 리플의 강력한 파트너사 중 하나이죠. 일본의 리플사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인데 특히 가장 기대감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머니탭입니다. SBI의 송금 앱인 머니탭인데요. XRP의 결제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그것을 머니탭을 통해 실현할 예정을 밝혔었죠. 네, 이 앱의 경우는 이제 QR코드 사용만으로 리플의 결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림픽이죠. 2020년 이제 도쿄 올림픽에서 이때 머니탭을 통하여 XRP를 상용화시키겠다 포부도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리플사와 SBI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기업들의 발전을 통해 XRP의 유동성은 사상 최대치를 찍는 쾌거를 이루었는데 하지만 XRP의 가격이 문제죠. 참 안타까운데요. XRP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코인인 만큼 더 이상은 실망감을 안겨주는 모습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크레이그 라이트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크레이그 라이트가 법원 명령으로 비트코인 강제 압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를 자칭하는 크레이그 라이트는 법원 명령으로 비트코인 압수가 가능하다 발언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팟캐스터의 피터 매코막에 의해서 내용이 소개됐는데 네, 매코막이 공개한 스크린샷에 따르게 되면 크레이그 라이트는 법원이 비트코인을 압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비밀키를 가진 지갑을 압류하는 식의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법원 명령에 따라 마이너가 압수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그는 코드야말로 법률이며 법원은 비트코인 코드에 대해 수정 모듈 적용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라이트는 올해부터 비트코인을 잃은 사람들의 자금을 되찾게 해주고 싶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창업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지갑 접속이 불가능해진 캐나다의 거래소 쿼드리가 CX나 비트코인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마운트 콕스 사건 등을 예로 들며 비트코인을 잃은 기업 리스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네, 라이트에 의하면 비트코인은 쉽게 압수할 수 있고 쉽게 소유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트위터들의 반응은 이제 피터 매코맥이 알았다 젊은이 이러면서 일축을 하고 그에 이은 대부분의 트위터 이용자들의 반응도 라이트의 말은 신뢰와 거리가 멀다며 농담으로밖에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네, 라이트의 주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분산화된 마이너가 먼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돌아보지 않고 나아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를 해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네, 지금 현실적으로는 블록 대감기 등 발생하는 등 비중앙 집권적인 이념이나 비조작성의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데 아무리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라 하더라도 블록체인의 데이터에 수정을 가하는 사례는 업계로서의 정당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비트메인의 경우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신형 마이닝 머신을 발표했습니다. 5월로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 를 위한 마이닝 기기의 경쟁이 격화됐죠. 네, 대형 암호화폐 채굴 기업 비트메인은 27일 차세대 이제 마이닝 기기 안티마이너 S19와 안티마이너 S19 프로를 발표했습니다. 네, 곧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배송일이 미정이라고 하네요. 네, 미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블록체인 테마주도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지금 암호화폐 가격을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미 증시는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암호화폐 가격은 지금 조금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등을 했는데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74% 상승하며 1,070만 원대, 이더리움이 3.14% 상승하며 27만 6천 원대, 리플 XRP가 2.74% 상승하며 290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아침 대비 소폭 상승한 한 0.2% 상승했죠. 64%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